자, 11주차 월요일 3교시에서는 2교시에 이어서 잠시 일시적인 차이와 영구적인 차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차이와 영구적인 차이에서 일시적인 차이라고 하면 회계 이익 부분, 우리 장부 기준이죠. 그리고 세무 기준, 법인세, 과세 소득의 차이 부분이 일시적인 차이였고, 이 일시적인 차이에는 가산할 일시적인 차이 부분이 있었어요. 가산할 일시적인 차이라고 하면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장부 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에 가산할 금액들을 일시적인 차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유보 처리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면은 자산 부채와 관련해서 자산, 부채, 장부 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미래 기간의 과세 소득에서 차감을 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이 외에 일시적인 차이 이외의 차이가 있었죠. 장부 금액과 세법 기준, 우리가 세무 기준, 회계이익과 어떤 거 과세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가 미래까지 이어져서 가산되거나 차감되지 않는 형태를 영구적 차이라고 했는데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러한 영구적인 차이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일시적인 차이 발생과 인식에서 그럼 이러한 차이의 원인들은 자산, 부채,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었고요. 수익과 비용, 입금, 손익, 손금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봤어요. 잠깐 자산, 부채,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일시적인 차이가 있었고 수익과 비용, 입금, 손익과 관련해서는 그 해에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거였죠, 여러분? 그해 처리되고 연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연돼서 올해 처리되고 향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 간 배분, 기간 내 배분이라고 있어서 기간 간 배분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했었지만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 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렸었죠. 그래서 기간 간 배분이라든지 기간 내 배분이 우리가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 뭐 조세 정책 같은 거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단기에 발생한 미수 수익 같은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몇 가지 2교시 때 예를 들었는데 단기에 발생한 미수 수익 회계에서도 미술수익이라는 부분, 선급비용이라는 부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결산 분계 때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미술수익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발생은 했는데 수익을 아직 못 받은 거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나는 아직 미수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내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법에서는 우리 과세 쪽에서는 돈이 뭔가 확정이 돼야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했었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미수수익이 회계이익상에서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무상에는 이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상의 입금으로 인식하는 절차가 우리가 필요할 거고 단기에 미리 지급한 선급비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선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돈을 미리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회계이익상 우리 단기에 지급을 한 비용이 선급비용, 보험료 같은 선급비용이었고 이 비용은 받기는 우리가 지불하기는 지불했는데 차기의 비용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받았냐 안 받았냐에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때요? 이 선급비용, 단기에 미리 지급한 비용, 단기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이월시키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수익에 이연, 뭐 비용에 이연.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에서는 지금 돈 받은 거잖아. 그래서 시점, 지급 시점에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형태예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보증비인데 제품 보증비는 교재에 예가 있어서 교재에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제품 보증비를 차기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때 차기 이후에 지급할 때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 어때요? 회계 기준과 지금 세무상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1년도에 인식하느냐, 2년도에 인식하느냐를 우리 2교시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지급될 때 세무상 송금으로 인식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 회계상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준비금의 형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시적인 차이의 예 중에 하나고요. 개발비 같은 거, 개발비를 자본화한다든지 세법에서 모두 다 송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자산의 공정가치로 재평가됐는데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자산 부채 최초 인식 시점에서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차이의 예예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우리 제품 보증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IFRS의 일시적인 차이의 예를 보면은 사업 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이라는 거 무형자산 쪽에 그리고 사업 결합할 때 자산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회계이익, 공정가치 그리고 세법, 장부가치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고 투자자산과 관련된 우리 일시적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예로 제시되는 부분이고 가장 잘 나오는 거 감가상각비, 제품 보증비라고 했어요. 제품 보증비는 이미 풀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부금액과 세법 세무 기준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봤어요. 뭐 그 한 가지로 예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면 교재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자산부채 평가 방법의 차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FVP의 금융자산 있죠. 공정가치평가. 그래서 공정가치법 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법으로 하는데 우리 세무 과세소득 쪽에서는 원가법으로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자산부채 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었고 이거 다 본 부분이에요. 수익비용, 입금, 손금, 인식 기준 할 때 우리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기간간 배분해 주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 했던 거고 했던 거예요. 지금 다 발생주의 사용했고 세법 우리 과세소득 쪽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 사용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판매 보증비가 예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 판매 보증비의 경우에는 회계이익 쪽에서 회계기준 쪽에서는 발생기준이고 세법 과세소득 쪽에서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얘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정기 예금, 이자 수익 이런 친구들도 가끔 예로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을 하고 세법정 우리 과세소득 쪽에서는 만기일, 해약일에 입금을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세무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외에 조세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 특정 산업 육성하기 위한 세액공제라든지 준비금 제도라든지 소비성 경비 지출 억제를 위해서 일정 한도의 접대비를 불인정해 준다고 든지 그래서 우리 제품 보증하고 접대비에 대한 예를 살짝 2교시에서 봤었잖아요. 그리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기간 내 우리 기간간 기간 내 할 때 우리 배웠죠. 그래서 회계이익 기준에서는 손익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 즉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의 순자산 증가 부분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 증가를 수익으로 인식했고 감소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계 말고 과세소득 세법상에서는 자본거래도 포함해가지고 순자산의 증가 부분을 모두 다 뭘로 처리했어요? 입금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감소 부분을 송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부채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에 예해가지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미지급 비용이라면 발생을 했는데 안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결산분계 회계 쪽에서 결산분계 항목 중에 하나인데 미지급 비용이니까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았어요. 회계 기준 우리 회계 이익 쪽에서는 얘 인식한단 말이에요. 발생주의니까 차변에 급여라면 미지급 급여 미지급 비용. 뭐 임차료라면 임차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세 이익 쪽 세법 속에서 이거 인정 아니 되죠. 그래서 세법 기준으로 하면 0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예요. 여러 개 있는데 이제 한두 개만 지금 보는 거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아까 제품 보증비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회계 기준 우리가 회계 이익에서는 미래에 제공할 용역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상되는 원가를 부채 장부 금액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세법, 과세소득 쪽에서는 현금 기준이기 때문에 배출 제품 보증비 지급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 시점에서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세무 기준액은 0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1,000원을 인식한 경우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자 했으면 회계 이익 쪽, 과세 회계 기준이니까 회계 이익 쪽에서는 그리고 또 법인세 쪽에서는 과세소득 쪽에서는 미리 워밍했던 거니까 자 1년도에 제품 보증비 1,000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1,000원 자 법인세 쪽 과세소득 쪽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왜? 실제 돈이 안 나가면 인식 안 하니까 2년도에 만일에 지급을 했다라고 했으면 제품 보증 충당 부채 1,000원, 현금 1,000원 이렇게 하는데 과세소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품 보증비 1,000원, 현금 1,000원. 그래서 지금 1년도에는 과세소득 쪽에 발생할 때는 인식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지급이 일어났을 때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계 쪽에서 1년 보증비용 인식을 하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장부금액 1,000원 인식을 하고 2년도에 현금 지급할 때는 인식을 안 한다라고 하면 세무 기준에서는 1년도 지금 0, 2년도 현금 지급할 때 손금을 인식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살짝 우리가 봤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회계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정해 주는데 회계이익에서 과세소득으로 하고 똑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무 조정을 해야 돼. 세무 조정 항목에 가산 항목이 있고 차감 항목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급이냐, 입금불산임이냐, 송금이냐, 송금불산임이냐 이렇게 하면서 가산, 차감 항목들을 우리 배웠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넣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1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VP의 금융자산을 5,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연말 시가 6,000원만큼이 됐어요. 자, 우리 FVPL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금융자산의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 배웠죠. 근데 금융자산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 금융자산 평가에서 얘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자, 구입해서 연말 시가가 6,000원이 됐고요. 1년 말 금융자산 평가를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6,000원 시가 그다음에 세법상에는 우리가 5,000원 원가 법인세율 3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법인세 효과 무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FVP의 금융자산이 6,000원만큼이 지금 연말 시가예요. 그럼 FVP의 금융자산 6,00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얘 구입한 게 5,000원이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1,000원만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익 잉여금의 증가
1,000원. 이렇게 기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회계이익이 1,000원. 1년도 회계이익이 1,000원이에요. 2년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가보니까 1년도에 0원이에요. 2년도에는 300원이에요. 1,000원 곱하기 해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000원, 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300원. 이러한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무시한 게 이런 재무제표가 나오고요.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보면은 평가이익 1,000원에 대한 법인세 30%의 비용을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세 효과 반영했을 때는. 그러면은 FVP의 금융자산 6,000원, 자산의 증가 1,000원, 이연 법인세 부채 300원. 부채의 증가 300원, 순자산의 증가 700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줬어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죠. 회계이익 쪽에 가가지고 1년도에 1,000원, 2년도에 0원. 자, 법인세 비용은 어때요, 여러분? 1년도에 300이 되고 2년도에 0이 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부분을 보면은 1년도에 700, 2년도에 0.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반영했을 때 회계처리예요. 얘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얘 한번 보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앞에서 더 쉬운 내용으로 배웠어요. 똑같이 회계이익이 200원, 2만 원, 2만 원인데 법인과 관련된 과세소득 쪽에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해가지고 차감했을 때 3,000원, 1,000원이었나?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회계이익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서로 달라지는 회계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결정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계이익 부분 과세이익과 동일하게 해주자고 해서 이코르로 이렇게 풀어봤단 말이에요. 세무조정 우리가 다 과정 보면은 회계이익, 법인세 차감 전 우리가 비용이겠죠. 회계이익 여기다가 가산하는 항목이 있었고 우리가 차감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 가산과 차감을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차이가 있고 또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일시적인 차이 이외의 차이 우리가 다른 말로 영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과세소득 쪽으로 회계이익이 가면서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 있죠. 이꼬르가 됐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이익의 가산 차감 조정하는 항목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 일시적 차이 아까도 몇 번 반복했어요. 특정 연도 과세소득 산출할 때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 그래서 미래 과세소득 산출할 때 반대 방향으로 차감하거나 가산해서 소멸되는 형태가 일시적인 차이예요. 첫 번째 연도에 가산했으면 두 번째 연도에 우리가 차감하고 이런 식이었죠. 이연법인세 부채 이제 뒤에 이연법인세 나올 건데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은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연도의 세율을 일시적인 차이에 적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또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일시적인 이 차이 이외의 차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다 뭐였어요?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회계이익 기준과 비용을 포함해서 세법의 입금이라든지 송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그리고 회계 기준의 수익과 비용에 포함되지는 않은데 세법의 입금이나 송금이로 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들어오고 돈 나가는 거와 지금 관련이 있는데 수익 비용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에요. 세 번째 비과세 소득이자 비과세 이자 소득 그다음에 접대비 같은 게 있었는데 접대비 한도 초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예로 들어봤었고 뭐 벌금 과태료 자기 주식 처분 그 손익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우리 예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서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466페이지에 법인세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 회계 처리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너무너무 많이 해봤던 거예요. 원래는 회계 처리할 때 법인세 등 대변에 뭐예요? 미지급 법인세, 뭐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 있었는데 이제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법인세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한국은 1년 8월 31일에 중간, 여기 잠깐 보고 가야죠. 우리 문제 풀기 전에 466페이지에 자, 법인세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원천 징수라든지 예납할 때. 원천 징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 예금하고 원금과 이자 찾을 때 15.4%의 세금을 뗐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도 원천징수죠. 뭔가 배당했다. 원천징수죠. 이런 원천징수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한다든지 중간 예납을 한다든지 세금을 이제 중간에 예납한다든지 이랬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사변의 단기법인세 자산, 대변의 현금. 예전에 단기법인세 자산 우리가 선급법인세, 선급세금, 선납세금 이런 이름으로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법인세 자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가 보고기간 말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보고기간 말 됐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실제로 우리 돈 번 거를 쭉 계산해서 법인세 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야 할 법인세 비용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보고기간 말에. 그러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계산이 되면서 대변에 미리 냈던 세금이 있다면 선납세금 또는 선급 법인세 그리고 나머지만큼을 미지급 법인세 예전에 이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볼까? 자, 법인세 제가요. 법인세 비용이 100원만큼 발생했는데 중간 예납한 부분과 원천 징수함 당한 부분이 50이 있었어요. 선납세금 또는 선급법인세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미지급 법인세 또는 미지급 세금 이렇게 우리들이 계속해서 회계 처리를 예전에는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여러분. 자, 법인세 비용, 선납세금을 우리는 다른 말로 단기 법인세 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 지금 미지급 세금 우리가 계산할 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계산은 놨다가 그 다음 달 1월 25일 날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뭐로 단기 법인세 부채 50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게 기본적인 형태죠.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이제 실제로 세금 낼 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단기 법인세 부채 부분 우리 이제 실제 세금 내는 거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 비용 어디로? 차변으로 와주면서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납부할 게 있다면은 우리가 단기 법인세 부채, 법인세 비용, 현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줄 거예요. 책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이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제로 가서요. 예제 1번에 법인세 회계 처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제 1번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훨씬 더 예제를 보면은 쉬워지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얼굴만 보여가지고 잠깐 의자를 좀 펴야 되겠네요. 자, 한국은 1년 8월 31일에 법인세 중간 예납으로 2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단기법인세, 1년도의 단기법인세를 우리가 추정을 해봤더니 한 3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1년도 회계 실제 단기법인세가 33,000원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2년 3월 31일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일자별로 회계 처리를 하재요. 그러면 이제 중간 예납할 때는 쉬워요.
자, 1년 8월 31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처리하면 돼? 차변에 단기법인세 자산 2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거고, 대변에는 현금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중간에 돈 낸 거니까. 그 다음에 1년도 12월 31일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벌은 돈을 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할 거예요. 우리 법인세 비용 어떻게?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법인세 비용, 돈 번 걸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추정을 했을 때 3만 원이었어요. 법인세 비용 3만 원. 그리고 기존에 냈던 단기법인세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단기법인세 자산 2만 원 대변으로 오고 나머지만 우리가 미지급법인세라고 해서 단기법인세 부채 1만 원 이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어디까지 계산했어요? 1년 단기법인세 추정까지 했고 실제로 단기법인세 3만 3천 원이 1년도에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3만 원만 추정을 했는데 1년도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에 법인세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3만 3천 원만큼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3월 31일에 이 금액만큼을 신고 납부했으니까 이때 실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기록할 필요 없고 언제? 2년 3월 31일에 실제 법인세를 납부를 했겠죠? 자, 현금 얼마만큼? 3만 3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납부할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기존에 냈던 게 2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선납으로 냈던 게 2만 원 있어서 책정할 때 우리가 만 원, 법인세 비용 3만 원이지만 만 원만 내면 됐단 말이에요. 3만 원 중에 기존에 2만 원 냈으니까. 그래서 만 원을 내려고 했었는데 어찌 된 거예요? 계산이 지금 얼마로? 13,000원으로 실제 계산된 거니까 만 원 단기법인세 부채로 기록해 놓았던 부분 차변으로 와서 회계 처리해주면 되고 나머지 법인세 비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변에 단기법인세 부채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없다라고 하면 추정한 게 3만 원인데 비용이 3만 원으로 실제로 발생했다면 단기법인세 부채 만 원, 현금 만 원 이렇게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되는 형태지 여러분. 이렇게 단기법인세 부채, 현금 여기까지만 원래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법인세 계산했을 때 특별히 틀리는 일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보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추정한 거에 실체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 비용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변에 지금은 3만 원과 3만 3천 원, 3천 원만큼의 차액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법인세 부채 만 원, 법인세 비용 3천 원 이렇게 해서 현금 13,000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재무제표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은 이연법인세라는 거, 뭐 결손금과 관련된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재무제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연법인세가 나오는 거죠. 2절에. 그래서 이연법인세 제도의 의의라고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제도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사용이 되고 근데 이연법인세 제도 자체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연법인세 제도라고 하면 일시적인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을 할 거냐 이 부분이죠. 인식하자. IS의 법인세 비용에서 그 효과를 가감을 해가지고 동 금액을 BS의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든지 부채로 인식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이연 법인세 제도인데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그 기간에 인식을 하는 방법. 우리가 기간 내 기간 내 배분
했었죠. 자, 이래서 이런 이형 법인세 자산의 장점이 있어요. 자산과 부채를 좀 더 적절하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법인세 회계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세 회계 이렇게 지금 세법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2만 원, 2만 원이었는데 세법상에는 지금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할 때 3만 원, 1만 원이어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할 때 30%면 9천 원, 3천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면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안 맞다. 그리고 의사결정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2만 원, 2만 원에다가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계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해보니 2316, 2316 해가지고 6천 원, 6천 원이 나와서 1년도도 14,000원, 2년도도 1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법인세 회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개념들이 이연 법인세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재무상태표에 올려놓을 때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 이렇게 기록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보다 적절히 기록이 되면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도 부합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지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반대하는 부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이연 법인세를 반대하는 논거들이 우리 교재 4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미래 과세소득 여부에 따른 우발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 지금 정보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유용성이 증가할 거냐 안 할 거냐 question. 정보 제공 효익이 지금 비용과 정보 제공 효익과 관련해서 이쪽이 클 거냐 question. 그 다음에 기관별 배분이 불합리하고 법인세는 이익이 있을 때 지급하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기관별 배분이 불합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연법인세 산출 방법에서 자산부채법, 이연법, 자산부채법이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적금법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연법이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접근법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그냥 한 번씩 보시고요. 이연법인세에서 적용할 법인세율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법인세 효과는 아마 양이 조금 많아서 적용할 법인세율을 보면은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우리가 사용하자고 했고 과세대상 수익 그 수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때가 있어요. 수익률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말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차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당기손익으로 처리를 할 텐데,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일시적인 차이의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이연법인세는 이전의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해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하나가 세율이라든지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차이 변동이 없는데도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돼가지고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세법은 자주 변하니까.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 회수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라든지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여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이 이제 법인세 효과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법인세 효과에서 차감할 일시적인 차이라는 거 하면서 뭐 이연법인세 제도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위험법인세 부분 해서 일시적인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하고 쭉 했었죠. 그래서 장점이 자산 부채가 보다 적절하게 기록되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연법인세의 장단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와 관련해서 차감할 일시적인 차이, 그다음에 가산할 일시적인 차이 부분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조금 길기 때문에 줄여서 하기에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 교시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죠. 다음 주차 되겠죠, 여러분. 다음 주차에도 밴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밴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밴드 수업의 경우에는 좀 짧죠. 원래 이제 시간이 좀 다르게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차에 우리 다음 주차가 이번 주차가 10일이니까 다음 주차가 그 다음 17일인가? 정확히 제가 그래서 10일 그 다음 주차 월요일에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차 여러분들이 원해서 지금 뭘로 나가는 거예요? 밴드로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덩달아 원해서 1학년들도 2주 밴드로. 그래서 이번 주차, 다음 주차. 자, 여기서 우리 마치고 다음 주차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